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고상훈 원장님 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훈입니다. 전번 시간에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수액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암 환자분들에게 많이 쓰이고 또 꼭 필요한 수액의 종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액으로 생리시험수나 포도당 용액, 증류수, 또 칼슘이나 칼륨이 포함된 하트만 용액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체액이나 전해질의 보충을 위해서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목적에 맞게 주사를 믹스해서 기능성 수액을 만들 때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특정 주사 성분이 포함된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이런 기본 수액에는 큰 의미를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죠. 네,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탈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본 수액의 공급, 그러니까 수분과 전해질의 공급 자체가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분과 전해질 밸런스는 환자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기본 수액 외에 영양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액도 있는데요. 영양결핍 환자에게 단백질 대체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아미노산 수액제가 있고요. 아미노산, 지방, 포도당 및 전해질 등이 포함된 올인원 형태의 영양 수액제도 있습니다. 지방 성분으로 인해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몇몇 환자분들은 우유 주사로 부르기도 하시던데요. 주로 수술 후 회복기나 중증 환자 또는 경구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사용이 됩니다. 특정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하는 이 기능성 수액 치료들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암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치료 맞겠죠? 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정맥을 통해서 투여하는 치료법인데요. 암세포 주변에 과산화수소를 생성해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감염증의 증상 지속 시간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도 입증이 되었고요.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치료는요, 저희 이경희 TV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복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잔병 치레도 별로 없고 체력이 좋다 보니까 간혹 주위 분들이 비결이 뭐냐 물어보시는데요. 자, 물론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공진당고나 기룡고 같은 한약의 도움도 크지만 더불어 저는 소르젠 수액과 함께 이걸 믹스해서 맡고 있습니다. 물론 처방은 고 원장님이 내주시죠. 바로 마이어스 칵테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원장님도 챙겨 맡고 계신 마이어스 칵테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혼합된 정맥 주사인데, 원장님처럼 건강 증진과 피로 회복 목적으로도 흔히 쓰이지만 특정 질환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성 성분이 다양하지만 우선 비타민C와 비복합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비타민이라면 면역력 증진과 항산화 효과, 신진대사 활성화와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조합 맞죠? 예, 그렇죠. 여기에 의료진의 판단이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영양소들의 조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마그네슘을 추가해서 근육의 이완, 신경 안정화, 혈압 조절 등의 효과를 더할 수 있고, 뼈 건강과 신경 전달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칼슘을 믹스할 수도 있죠. 또 치옥트산을 첨가하면 항산화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염증 감소와 부종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일반인에게도 마이어스 칵테일은 감기나 피로, 근육통, 편두통 등에 많이 처방되고 있고 피부 개선이나 노화 방지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체력 저하나 면역력 강화가 절실한 암 환자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수액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심장 문제가 있는 환자, 또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면역하고 항산화하면 글루타치온 주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글루타치온은 주요 기능이 항산화, 해독, 그리고 면역 조절 등이 있죠. 활성산소와 독소를 제거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간에서 독소와 중금속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관여합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말초신경증에도 효과가 있고 뇌신경 조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 치료로 생기기 쉬운 우울증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많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또 면역력 저하와 약물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 암 환자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식이 감소와 영양 흡수 저하도 쉽게 오다 보니까 글루타치온의 부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많이 활용되는 주사 치료일 텐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 글루타치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배곡 주사라고 그래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난 주사로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암 환자에게 웬 배곡 주사?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미백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배곡 주사라는 임의로 이제 갖다 붙이다 보니 글루타치온의 참 모습이 왜곡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글루타치온 주사 치료의 핵심은 면역 저하를 개선해서 2차 암이나 재발 전이를 줄이기 위해 체내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물론 암 환자분들에게도 피부는 소중하니까 미백 등의 효과도 부수적으로는 감사한 효능이긴 하죠. 이제 마지막 기능성 수액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고용량 셀레늄 치료입니다. 네, 암 환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셀레늄은 면역세포인 NK세포를 강화,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백혈구,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죠. 또 항암 치료 후에 생기는 오심이나 구토와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을 덜어줄 뿐 아니라 화학요법 시 진행하게 되면 암세포의 저항성을 낮추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작용도 합니다. 인체 내 중금속 제거와 림프 부종 발생을 경감시켜주고요.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후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당연히 활용도가 높은 수액일 텐데요. 셀레늄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암의 발생이나 재발 빈도가 증가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부종량의 보충뿐만 아니라 여러 기대되는 작용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인 하루 5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용량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개 하루 2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사용을 하고 일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암 치료를 목표로 이를 상회하는 고용량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셀렌산 나트륨 형태의 셀레늄인 경우에는 경구 복용도 흡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힘든 혈관 주사보다는 경구제로 유지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빠른 흡수와 높은 생체 이용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경구 섭취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보니 수술 이후나 항암 치료 진행 중인 경우에 셀레늄 주사 치료는 고려해야 할 좋은 치료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단 드물기는 하지만 과도한 셀레늄의 축적으로 인한 독성의 가능성과 특히 신장 또는 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고용량 셀레늄 투여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크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알려드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고상원 원장님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